아, 이거는 방송 소재로 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싶은 정도의 크기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됐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의 주제는 바로 특대급 자연산 전복이 되겠습니다. 이게 덕분에 이거는 와이번인 줄 알았어. 엄청 크죠?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산 전복 중에서도 키로에 1미짜리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572, 두 개 합쳐서 1.15 키로. 키로당 2미짜리 전복입니다. 보통 가격은요, 사실 이런 거는 언제든지 잡히는 게 아니라서 시가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도 제가 시장을 좀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가끔은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격을 물어보면 킬로그램당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 2미짜리가. 근데 그것도 한 몇 년 전입니다. 한 3, 4년? 지금은 또 가격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10만원 초반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 먹어야 하는 그런 자연산 전복입니다. 자연산 전복의 특징, 겉에 다양한 부착 생물이 붙어 있습니다. 해조류도 붙어 있고요. 이 녀석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참 전복이 아니라 둥근 전복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 전복이 됐든 둥근 전복이 됐든, 둥근 전복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신데, 우리나라가 전복을 양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그 전복을 좋아하는 일본에서도 수입해서 먹고 있어요. 원래는 전복이 굉장히 값비싼 고급 식재료인데 전복의 대량 양식이 열리면서 지금은 뭐 마트고 시장이고 아주 손쉽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먹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이 전복을 양식을 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전복 양식이 이루어지기 그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전복을 먹어왔을까? 그래서 제가 문헌이라든지 참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둥근 전복이라는 종이 가장 많이 야생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전복이 되겠고요. 둥근 전복의 또 다른 말은 까막 전복입니다. 뭐 흑전복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프로아와비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국민 전복이라고 한다면은 프로아와비, 즉 이 둥근 전복이 되겠고요. 시장에서 자연산 둥근 전복 중에서도 이렇게 특대급은 희소한 만큼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그런지 요리 식재료로 썼을 때도 이 자연산 둥근 전복 큰 개체를 가장 고급으로 알아줍니다. 또 가장 맛있다고도 알려졌죠. 여기서 찬물에 서식하기 좋은 종으로 분화된 종이 따로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둥근 전복의 변종인 거죠. 그게 바로 북방 전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대량 양식을 한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전복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그것을 참 전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둥근 전복이나 참 전복이나 같은 종인데 찬물에 적응하기 좋게 종이 분화가 된 거죠. 이제 또 변종인데, 한반도가 일본보다는 조금 더 수온이 차가우니까 이쪽에 주로 많이 서식을 하게 됐고요. 둥근 전복은 조금 더 아래쪽에 남쪽 지방에 많이 서식하는 자연산 전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분자기, 제주도나 이렇게 따뜻한 바다에 서식하는 건데 얘는 굉장히 소형종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대형 말전복 또는 왕전복, 이 둘도 하나로 알고 있었지만 결국엔 다른 종으로 밝혀졌죠. 사실 자연산 전복을 해녀분들도 이제 자주 캐실 거고 판매하시는 분도 알고는 계실 텐데, 종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예로 자연산 전복 해안가 지방이라면은 매일같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소량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어쩌다가 많이 잡혀서 기획 상품전처럼 해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예로 신세계백화점 식품관이죠. 모델분이 들고 있는 이 전복 하나가 굉장히 뭔가 둥구스를 먹은 넙두대하게 생겼죠. 이거 딱 체형만 봐도 우리가 먹는 참전복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제 눈썰미로는 말전복 아니면 왕전복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판매처에서는 일일이 다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산 전복이라고 그냥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인지도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소비자한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사실 이 전복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분류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일본만 가더라도 이런 자연산 전복에 대한 종에 대한 분류가 체계화되어 있고 시장에서도 이 종을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전복 종류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 예로 참전복 같은 경우는 식감이 회로 먹었을 때나 쪄서 먹었을 때나 조리를 해서 구워 먹었을 때나 적당히 씹히는 식감이 있고 전천후로 이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요 둥근 전복은요 상대적으로 식감이 날로 먹었을 때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회가 굉장히 맛있는 전복으로 알려졌고, 해조류의 향이 그 어떤 전복보다도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얘가 고급이고 조금 맛있는 전복 종류로 알려지지 않았나.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말전복과 왕전복이라는 넙두대대한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원래부터 조직감이 딱딱해서 회보다는 3시간씩 푹 쪄서 찜전복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리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야생에서 캐지는 이 전복 종류도 거기에 맞춰서 이용이 되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포인트를 보니까 요 가운데 살이 서식 환경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검록색을 띈다고 하더라고요. 참전복 같은 경우는 한번 가져보세요. 이게 한 7mm짜리거든요.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참전복과 이 둥근 전복이라고 추정되는 이 녀석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얘는 지금 양식이고 얘는 자연산이라 좀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전복은요, 푸르스름한 껍데기 빛깔을 가지고 있죠. 근데 참전복도 자연산으로 갈 경우에는 이렇게 붉은 색깔이 많이 뜹니다. 게다가 이런저런 부착성분이 많이 붙어 있죠. 뒤집었을 때 이런 느낌도 조금 다릅니다. 자연산 참전복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두울 거예요. 둥근 전복은 가장자리가 좀 검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금 짙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 참전복에 비해서. 그리고 폐각도 보면은 울퉁불퉁한 골들이 좀 많이 되어 있다. 크기 또한 둥근 전복이 야생에서 더 많이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이제 왕이랑 말전복이고, 그 다음으로 큰 게 이제 둥근 전복이라고 하고요. 참전복은 이거보다는 조금 작게 나온다고 합니다.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척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부착생물이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지금 보긴 많이 봤는데 갯바위에서 제가 정확한 종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용 가능 여부를 제가 모릅니다. 표류 독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버리겠습니다. 이거 할 때 막 튀니까 오염물질이 쉽게 묻을 수 있거든요. 주변에 쉽게 좀 치우고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씻은 것과 씻지 않은 것 차이입니다. 씻었는데 서로 색깔이 좀 다르네요. 이 정도 크려면 거의 한 4년생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자, 이쪽에다가 숟가락을 놓고, 수치네요, 수치. 그냥 잡고, 얘도 수치네요. 둘 다 순놈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빨이 있거든요. 치살이 있을 겁니다. 식도처럼 생긴 건데, 같이 쭉. 물을 적당히, 청주 계열의 술도 여기 단맛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이름을 진간장 3스푼 정도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이 레시피는 정연이 저랑 콜라보했던 일본 최대 수산물 유튜버죠, 키마고데 쿡님의 전복 레시피를 보고 영감을 좀 얻었습니다. 자, 됐어. 1시간 한 반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번. 저거는 졸이고 있는 동안에 전복 회를 한번 썰어 볼게요. 이거를 물기를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안좋죠. 저도 이렇게 큰 건 처음 손질해 보는데 엄청나게 단단할 것 같아요. 지금 관절 한번 끊어내겠습니다. 입가에 지저분한 부분은 빼겠습니다. 주변 한번 정리를 하고요. 이거를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버터구이나 이럴 때 쓰면 되겠죠? 이제 순수하게 이제 살만 남았는데 여기도 조금 다듬어 볼게요. 입가도. 이 실무자분들이 보면 웃을 수 있어요. 어설퍼도 양해 바랍니다. 어깨너머 보고 배운 거랑 그 어깨는 유튜버입니다. 확실하게 조금 더 깊숙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썰어 볼 텐데, 자, 이렇게 데코를 위해서 무채도 조금만. 이 결을 보세요,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단단한 편이네. 꼬득거리고 딱딱하고 단맛이 엄청납니다. 특유의 해조류 향도 엄청 강하네. 다시마 향 되게 많이 나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칼 턱 있죠? 조금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얇게 썰어야 될 것 같아요. 미역입니다. 물에 담가놨는데 따서 썰어서. 둥근 전복으로 추정되는 자연산 특특대급 2미짜리 스페셜한 전복회가 완성이 됐네요. 거의 2시간을 쪘습니다. 하나, 둘, 셋. 우씨. 전복이 너무 커서 중간에 한번 뒤집었고, 다시마는 한 20분쯤 지났을 때 다 건져냈습니다. 쓴맛이 나기 때문에요. 전복은 여기다 넣겠습니다. 소스를 만들 거니까. 미림 동량으로요. 알코올만 남길게요. 알코올만. 한번 끓으면은 불 끄고 벌어 이 정도. 한 50g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진간장 하나, 2개. 참기름 하나. 감귤인데 일식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산미를 조금 추가하면 소스가 생동감이 생기더라고요. 레몬즙을 써도 되고요. 라임즙을 써도 됩니다. 즙을 조금 이렇게. 와, 이게 진짜 맛있는 국물이지. 맛있다.
천천히 조렸는데도 이렇게 맛이 나네. 국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정도가 탄생이 됐습니다. 한번 한 방에 완성이다 이거는. 뭐 역대급 맛있는데 이거? 자연산 전복이라서 그런가? 굉장히 풍미가 진하네. 새 장갑으로 갈아 끼고요. 와, 이거는 커서 이렇게 조려도 크기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거의 이 야들야들한 질감 보세요. 제가 이제 먹방을 했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녀석에 대한 예의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자, 이걸 한번 썰어 볼게요. 감자를 해서 이런 느낌이고요. 진짜 부들부들하다. 그쵸? 자, 반은 버터구이, 반은 졸인 상태 그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끝내준다. 역시나 날개살을 빼고요. 다음에 잘 졸여진 이 날개살도 이렇게. 그다음에 이 관자도 있네. 맞아. 관자도 이렇게. 짱돌 있어요? 아우, 좋습니다.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에 버터가 다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어가지고, 자, 버터 추가. 먹어보니까 간이 살짝 슴슴해. 그래서 소금만 살짝, 후추도 소금 살짝, 후추. 숯불은 아니지만 전복구이. 불맛이 제대로겠는데 오늘. 끄겠습니다. 오. 완성이 됐고요. 시소를 다졌습니다. 해간장, 초장도 있어야겠죠. 생각해보니까 여기 대파를 같이 졸였잖아요. 그래서 이 대파도 고명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왠지 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불 켜놓고 숯불구이를 해놓으면 됩니다. 전복 술찜과 전복 버터구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산 전복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 씻기 전에 직하고 여기 궁금했어요. 살짝 묻혀서. 우와, 고기 씹는 것 같아. 첫 점을 제가 조금 두껍게 썰었는데 이것도 간장에 먹으면 달달할 거예요. 자연산이고 아주 크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이 다시마 풍미의 그 감칠맛이 엄청 진하고요. 전에 제가 일반 자연산 참전복을 먹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크기 차이에서 오는 맛인지 아니면 이게 둥근 전복이라면 종의 차이에서 오는 맛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껏 먹었던 자연산 전복회하고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드문 맛이 납니다. 제가 책에서 보고 배웠던 그 둥근 전복의 그 특성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달아요. 달고 이게 익힌 게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복 그 특유의 해조류 맛이 엄청 진합니다. 진짜 얇게 썰은 거 한번 먹어볼게요. 굉장히 미끄러서. 이거 진짜 너무 고급인데 이거. 이 정도면은 진짜 30만 원 넘어가는 아주 고급 스시야 오마카세의 슈마미라고 요리가 맨 앞에 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두 점 딱 내와도 전혀 이건 손색이 없을 정도의 퀄리티인데요. 좋은 식재료인 만큼 여기에 걸맞는 좋은 술을 안 깔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특별히 사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까는군요. 아유, 이 좋은 술을 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거 씨. 숯불은 아니지만 직하고 이 정도로 해둘게요. 되게 담백한 맛이다. 이거 간장 진짜 미역을 한번 싸서 초장에다가 푹. 야, 이거 진짜 너무 고급스럽다. 식감도 그렇고
전복살이 잘근잘근잘근 사각사각 씹히는 그 조직감이 있어요. 이 관자가 특히 딱딱할까봐 제가 최대한 얇게 썰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찔리지 않고 입에서 해조류 향이 계속 이렇게 나는데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전복 회 중에 이런 향이 없었거든요. 다르긴 다르네 확실히. 와 어머나 이거 진짜 너무 부드러워 보이는데 시소를 살짝 이렇게 해서 이게 술찜이거든요. 한번 드셔보게 해봐요. 끝난다. 저 소스 안 찍고 먹을게요. 소스가 미쳤네요. 이렇게 중탕을 해서 술찜 하듯이 해도 굉장히 부드러워지네. 시소향이 훅 들어오긴 해서 사실 시소향이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전복이라고 해봐야 전복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전복으로도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전복이 자꾸 고급 식재료 하니까 뭔가 저도 모르는 반감이 좀 올라오거든요. 왜냐면 전복하면 우리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고 대량 양식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크면 클수록 전복은 또 많이 비싸지잖아요. 먹을 때마다 의문이 들죠. 전복이 식당에서 물론 사람 손을 한번 거쳐서 요리로 탈바꿈이 돼서 나오긴 했지만 비싸니까 맛있다라고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비싸니까 이건 반드시 맛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비싼 돈 주고 맛없는 걸 먹게 되는 꼴이 드니까 왠지 호구 잡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재료인 것 같았는데 또 이 전복도 급이 다른 거는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구나라는 것도 새삼 느끼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뭐 전복 비싸네 어쩌다 해도 전복이 그렇게 비싸서 반감이 들 거면 전복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식재료로 대체하면 그만인 거 아니야? 전복보다 저렴하면서 전복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비슷한 식재료 뭔가 있을 거예요. 분명 뭐 가리비가 될 수도 있고 키조개가 될 수도 있고 많잖아요. 해산물 중에. 그랬을 때 전복과 거의 최대한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떠오르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거기인 것 같으면서도 전복만이 낼 수 있는 이 풍미와 식감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품이 좀 있긴 한단 말이에요. 가격이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대체제가 없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전복이 그렇고요. 또 하나가 보고 회 얇게 썰어 놓으면 사실 그게 무슨 특별한 맛이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은 보고로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식재료, 저렴한 생선을 가지고 보고와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게 있냐면 그건 또 없단 말이에요. 요거를 대파랑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뭐냐? 옆에 이거 입에도 녹아버려요. 이게 살도요 굉장히 부들부들한 게 와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집구석 오마카세다. 우리 식당 하나 차릴까? 이런 걸로는 도저히 뭐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뭐 여러분께 별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을 찍었네. 이걸 뭐 당장 구할 수도 없고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라 가격이 얼마나 날지도 저도 모르겠고 어쩌다가 생기면 한번 이렇게 해먹는 건데 야 집에서 이렇게 해먹는 것도 쉽지 않고 저는 여러분께 한번 뭔가 이런 특별한 전복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다는 넓고 맛있는 식재료는 무궁무진하게 널렸다. 여전히 바다가 살아있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네요. 저 역시도 이렇게 커다란 전복 처음 먹어보는데 제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고요.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이 전복이 저한테는 기준이 돼버렸어요. 이 맛이 어디 가서 이거보다 더 맛있는 전복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또 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풍미, 식감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오늘은 마저 스태프들과 나눠 먹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거의 미슐랭급 아니니? 이렇게 구워 먹는 건? 이 미슐랭에서 이렇게 굽거든. 직화에 숯에다가 찜이 확실히 났습니다. 지금 연술이야. 네. 이거 소스도 너무 맛있어. 전복 2마리 가지고 뽕을 뽑네요.